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에서 성인을 체크해 주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글로 좀 작성을 해볼까요? 20살, 여기 글로 이걸로 해보죠. 20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하라고 하는 거고, 20살 미만이면 미성년입니다. 이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 조건이죠. 20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성인이고 여기는 미성년.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if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if를 age 아래 써야 돼요. if가 age가 여기 20살 이상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을 붙여줘야지 되겠죠. 이상이면. 그리고 쌍점 찍고 엔터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야 이게 실행 코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틀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건 성인이고요. 그리고 if 해가지고 age가 20살보다 미만이랍니다. 이렇게 쓰면 미성년입니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ge가 23일 땐 성년, 뭐 19이나 9이면은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제 여기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개념적으로는 사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다르게 써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20부터 나오면 되는 거니까. 19로 바꾸셔가지고 해도 20일 때 어차피 성인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거꾸로. 이 범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기 나름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20이 뭔가 기준이니까 20을 가지고 이제 하면 좋겠죠? 20. 혹시 그 무조건 줄 바꾸는 단축키가 뭐예요? 어디 있어도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이걸 네. 여기서 엔터를 눌렀을 때 줄 바꿈이 되는 거야? 가운데에서도 줄 바꾸면 그냥 단축키. 여기요? 식 가운데 써져 있을 때 줄 바꾸는. 식 가운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인 뒤에 써져 있을 때. 여기요? 그냥 성인이랑 입 사이에 써져 있을 때. 성인이랑 입이랑 사이에 써져 있을 때. 행번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8번 행에서 네. 그냥 아무데나. 거기에 있을 때 줄 바꾸는 거. 줄을 바꾸는 거요? 다음 줄로 하나 생기는 거. 시프트 센터 같은 거.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 기본적으로 if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 풀어보죠. 이제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프린트가 지금 다 비어있죠. 프린트에다가 이 위에 논리가 참이면 참이라고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거짓이라고 작성을 하고. 참이라고 했을 때 이 연산이 참이라는 소리죠. 이 연산이 true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거짓이래요, false래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글씨로 참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에다가 참이라고 작성을 할 거, 거짓을 작성을 할 거잖아요. 거짓에. 그러면 참만 실행되고 거짓은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출력한 그 밑에 있는 출력문 나오는 쪽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참만 참 찍히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이 이렇게 딱 찍혔다. 그러면은 거짓은 잘못 푼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같이 풀어보죠. A가 여기서 10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간다. 치환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A가 1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이 10이랑 같냐? 참이죠. 10이 10이랑 같지 않냐? 거짓입니다. 자, 근데 순서를 좀 적어주세요. 참은 참대로 순서를 뒤에 이제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10이 10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이거 거짓이죠.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참입니다. 왜냐면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 관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B가 나오고 B가 10이랍니다. 그러면은 10이죠. 치환되니까. B도 그냥 10으로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같냐라고 했으니까 같죠. 이거 참입니다. 그럼 실행을 해요. 이거 참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참이 몇 번째인지 봐야 돼요. 세 번째 참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좀 붙여주시면 어떤 코드가 실행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좀 헷갈리셨죠?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지금 얘는 대입이죠. 이거 같다 틀리다 그거 아니었어요. 이건 대입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거는 논리 연산을 하는 거네요. 두 개가 다른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카테고리를 묶자면은 카테고리 묶자면 이 식이 이렇게 대입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이후로도 뭐 다른 알파벳 D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식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X 어쩌고 저쩌고 Y 어쩌고 뭐 같냐 틀리냐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변수와 대입연산자는 이렇게 뒤에 거를 그냥 다 묶으세요. 대입연산자 뒤에 걸 전부 다 묶으셔가지고 이거에 이제 결과가 이 변수에 담긴다. 여기에 담긴다. 혹은 넣는다.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읽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어색한 건데 한 번만 읽으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담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의 결과가 담겨요. 논리연산은 true 아니면 false가 담기죠. 지금 A도 10이고요. B도 10이에요. 그럼 10이랑 10이랑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false가 된다는 소리고요. 이 자체가 네모칸 친 게 false예요. 이게 이렇게 담았을 때 이거는 그래서 곧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면 C는 false다 와 같은 겁니다. 이거 플러스가 위에 두 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C가 false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false가 담겼을 때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세 번째네요. 그리고 지금 논리 연산을 하는데 false가 false랑 같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false가 false랑 같냐. 이거 맞는 거죠. 거짓이라는 값과 거짓이라는 값이 같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거는 and랑 or랑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같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true가 됩니다. 이제 참이죠. 참 네 번째예요. not이 반전이라고 합니다. not을 붙이면 반전이 돼요. C가 false였습니다. 여기다가 not을 딱 붙이게 되면 이거는 true로 바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참 5죠? not에다가 또 not을 붙였네요. 그러면은 이제 not가 true였는데 여기다가 또 not을 붙였으니까 이거는 false가 돼요. false입니다. 그러면 거짓이네요. 거짓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D로 와서
D는 true네요. 오케이. C는 false였잖아요. 요거의 식이 C가 false고요. 이거 같이 이렇게 했고요. false고 D는 true. true랑 false랑 같지 않다. 같지 않죠? 맞죠? 결국 true 나와요. 참이네요. 참이니까 참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and를 한번 해볼까요? and는 참참이어야 되지만 참. 요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 논리연산들을 찾을 수가 있죠. 얘네가 이렇게 네모친 게 논리연산이 되겠죠. 이것들은 true나 false로 바뀌어요. 10보다 5가 크냐? 맞죠?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10이 크냐? 맞죠? 근데 이게 틀렸네요. 10과 10이 같지 않다는 틀려요. 그러면은 이 식은 사실은 또 이렇게 작성을 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이거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작성한 거예요. 이 식이 곧 요렇게 이제 치환이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읽으시면 돼요. 이걸 읽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작성 안 하고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true랑 합치면은 true죠. 이만큼 true고요. 그 다음 and랑 합치면은 false니까 결국에는 false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짓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거 풀어보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가 틀렸죠? 얘도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요. 마지막 것만 맞네요. 이렇게 좀 치환이 돼요. 이거 그럼 연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푼 거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요거 합치고 요거 합쳐가지고 딱 AND 합치면 되겠네? 해볼까요? 그러면은 AND랑 false랑 합치면은 false죠? 네. 여기는요. 5어니까 하나만 true면 true예요. 그러니까 이거 true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로 합쳐지네요. 그러면은 false true는 뭐가 나옵니까? 결론적으로는 false인가요? 그래서 거짓을 적어봅시다. 거짓 6. 자, 이제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딱 눌러보시면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참 잘 풀다가요. 거짓이 나왔잖아요. 거짓은 실행되면 안 돼요. 거짓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거짓이라고 결국에 이제 딱 봤는데 그랬단 소리는 이 전체 실행문이 실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실행이 됐잖아요. 잘못 푼 거예요. 실제로 이 값은 true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저기였냐면 false의 true였는데 사실은 이건 연산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이연산 순서를 봐야 돼요. 순서대로. 제가 슬쩍 두 개를 먼저 비교했잖아요. 양 끝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false and false는 false죠. 그 다음에 false랑 false를 and로 또 이렇게 연산시키면 false가 나와요. 마지막에 false랑 true인데 o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산하면 true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 true예요. 맞는 건 true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이라고 이제 바꿔주시면은 참 7까지 나오면은 이게 이제 맞는 답이기는 한데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풀었던 방식대로 굳이 풀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만큼을 괄호로 묶었고 여기를 괄호로 묶었어요. 그러면 괄호부터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alse, true를 and로 묶어서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 묶어서 실행을 하면은 참 7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연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and, or 연산을 할 때 이것이 순서대로 되는구나 까지 아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산과 if문 한 거는 잘 됐고요. 쉬셨다가 제가 문제 풀어드린 거, 또 풀어드릴게요. 문제 더 남았어요. 그거 또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가 10대, 20대, 30대 중에서 나이에 맞는 변수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이거를 이제 출력하라는 소리인데 문제 자체는 좀 뭔가 이상해요. 어쨌든 뭔지 다 좀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대에서 20대잖아요. 그러면은 10대라고 표현해줘야 될 그 범위가 10살부터 29까지죠. 20대는 20부터 29일 거고, 30대는 30부터 39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나는 어떻게 이 조건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제 10부터 19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if를 써서 age를 이제 가지고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변수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age로 이제 컨트롤 하는데 10보다 커야죠?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니까 10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고 19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는 좀 작게. 그러면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AND를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AND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 조건을 좀 생각을 같이 해보시죠. 두 개가 전부 다 true여야지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게 설정이 범위가 설정됩니다. 제가 10과 20을 넣고 age가 age는 뭐든 될 수 있죠. age를 예를 들어서 1부터 이제 뭐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ge는 1에서 100까지의 이런, 그러니까 쭉 실험이 되겠죠. 근데 제가 쓴 게 age가 10보다 이상일 때, 여기일 때랑, 그리고 age가 20보다 미만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age가 들어가면 이때는 참 값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age 값들은 전부 다 false 값이겠네요. 이상. 여기만 딱 실행이 되도록 만들게 된 코드가 돼요. AND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범위를 좀 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20대도 주게 되면 사실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비슷한 걸 똑같이 썼을 때 30, 40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어떤 조건을 일단 만드는 것 같아요. 35일 때 30대가 나오고요. 20일 때는 20대, 15일 때는 10대가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에리프를 찾아보라 그랬죠. 아니면 또 하나 더. 만약에 5살이다. 그러면은 5살이라고 제가 이제 age를 넣었더니 지금 출력이 여기 하나도 안 됐거든요. 네. 하나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안 되냐면 5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게 이제 다 5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치환이. 얘가 5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개의 if문 중에서 어느 하나 true 되는 게 없어요. 다 false예요. 전부 틀려요. 그러면 전부 다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할 게 없는 거죠. 이러면은 프린트 하는 게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또 잘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10대, 20대, 30대 내가 조건을 준 그 허용 범위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코드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15.
age가 지금 15예요. 15가 들어갔더니 10대가 두 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15를 넣으면 10대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 되지. 10대를 10대라고 두 번 알려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if라고 하는 함수 이런 문법은 그냥 한번 실행하고 이제 다 별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if문을 만나면 이거는 true이기 때문에 10대라고 출력을 했고요. 이거 false라고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또 만난 거죠. 10대를 이제 보는 거. 마지막 네 번째 if문도 true가 나와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대가 두 번 나온 이제 그런 코드인데 이걸 의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if문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여러 줄을 쓰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실은 이 age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결과만 나오게 하면 되는데 if문만 쓰게 될 때는 중복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많아졌을 때는 효율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연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굳이 연산 안 해도 되는 이런 코드들까지 연산을 하는 이제 그 데이터랑 뭐 여러 그 속도도 느려질 거고요. 그죠? 속도도 저하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거 좋지 않다라고 해서 if를 또 조절해서 나온 게 elif인데요. elif는 자, if하고 elif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if랑 elif 이렇게 씁니다. 같이 써요. 근데 얘네들이 짝이에요. 얘네들은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세트가 돼요. 세트라는 말은 이게 또 곧 하나의 코드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큰 코드예요. 하나 별개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elif 세트가 실행을 하면요. 이러한 참을 만나서 실행하면 이 전체 그 세트 코드가 종료가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래서 if는 한 번만 쓰시면 되고 elif는 여러 번 이제 중첩해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대가 한 번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거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나셨다. 이런 제 코드를 보시면 이 if가 한 번에 elif는 전부 다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코드인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elif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 위에 있는 if 얘랑 짝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코드가 되고요. 하나의 코드라는 말은 이렇게 컴퓨터가 읽어 내려갈 거죠.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읽어 내려가는데 이 조건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요 체크하고 순서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크하는 중에 단 한 개라도 true를 만나가지고 실행을 하면요. 이 전체가 그냥 일단 딱 끝나는 겁니다. 끝. 더 실행 안 해요. 요 밑에 아래로 더 안 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이거 false, 요거 false래요. 요것도 false다가 이게 true래요. 요거 30대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는 true인지 false인지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실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true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if랑 elif고요. if랑 elif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if 썼던 거에다가 elif를 어떻게 더해주는 거냐면 들여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 elif 해가지고 논리현상 똑같이 쓰시고요. elif에 대한 실행 코드는 들여쓰기 하고 요게 이제 반복이 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을 만나서 실행하면 진짜 세트가 종료. 자, 근데 if랑 elif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뭔가 묶을 수 있다. 조건을 묶는데 이 중에 하나가 더 나오죠. 구글링 해보셨으면 나왔겠지만 사실 여기에 else라고 하는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else. 이 else는 if나 elif의 조건 외의 조건을 얘기를 해요. 외의 조건. 그리고 else는 항상 if나 elif 그 세트의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조금 저기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다 괄호를 좀 작성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if랑 else랑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if 쓰고 이제 else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if, elif, el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괄호를 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elif 꼭 써야지만 else를 쓴다 그런 거 아니고 else는 if나 elif 조건, if, elif 조건 외의 조건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또 좀 틀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 하나 else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else 다음에는 논리현상 같은 걸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외의 조건이라고 해서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틀대로. 네네. 이거 천천히 이렇게 해주세요. 라인 세트고. 좀 늘려놔야겠다. elif는 무한대로 써도 돼요. 근데 if랑 else는 한 번씩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if, else는 잘 했는데 그러면 else는 어떻게 쓸까요? else 해가지고 3점 찍고 실행 코드를 쓰면 되는데 10대랑 20대랑 30대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 외의 조건. 그걸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10, 20, 30대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준다면 제가 5살이라고 하는 에이지를 넣고 실행을 돌렸을 때 결과로서는 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에이지가 5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만나서 이 프린트문이 실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if, elif는 세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이면 이 전체가 다 세트가 되거든요. 항상 세트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세트로 묶어줘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지금은 하나 에이지만 이제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름을 체크한다고 해봅시다. 홍길동 찾아야 됩니다. 홍길동 찾을 때 만약에 이름이 이렇게 홍길동과 같을 때 프린트 이제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름에다가 이게 홍길동 같아? 그걸 맞아라고 하는데 맞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름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해 보죠. 자,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는 25살이야. 20대야. 이걸 찾아줘.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문을 쓸 때 이거 무작정 에리프로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임이 홍길동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니까 엔드로 묶어줘야 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또 에리프 해가지고 에이지가 뭐 20이라고 합시다. 지금 20살이야. 이거일 때 뭐 찾았어. 좀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지금 돌렸을 때 이게 찾았어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왜냐면은 홍길동이고 나이도 20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에리프로 묶어버리면 요거 true여가지고 실행을 다음 걸 안 해요. 그러면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다른 분야, 다른 주제들을 이렇게 찾고 이럴 때는 무작정 if랑 elif를 묶으시면 곤란합니다. if. 그냥 따로따로 찾아야지 되는 거죠. 아, 지금 age를 지금 안 줬죠? age 여기다가 하나 더 수정해 주죠. 네. 그래서 아까 elif를 줬을 때는 찾았어가 안 나왔는데 if 주니까 찾았어까지 나오죠? 완전 다른 걸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약간 같은 주제다. 같은 주제에서 내가 조건 걸어서 찾고 있다. 뭐 이런 경우일 때는 if, elif, else 잘 엮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다음 문제 쭉 가보죠. 요거 해보면은 틀리죠? 지금 어리거나 좀 나이가 들었을 때만 할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33은 할인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할인 대상이랍니다. 잘못 쓴 코드죠. 코드를 바꿔 봐야 되는데 이거 프린트문만 바꾸면 되나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19세도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이 프린트문만 바꿔주면은 되네요. 20이면은 할인 대상 아니고 60이면 할인 대상이고 61도 할인 대상이고 근데 59만 됐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죠. age가 여기 end로 묶이죠. 이 범위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9에서 60인데 19보다 클 때 그리고 60보다 작을 때 근데 포함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age가 이제 있을 때는 이거는 true라는 거죠. 이때 true 그래서 아닙니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8번 행에서의 이 구절은 19보다 아래일 때 여기보다 아래일 때 60보다 이상일 때 이때는 할인 대상이래요. 여기는 할인 대상 여기서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니까 맞았어요. 네, 저는 지금 프린트만 바꿔줬네요. 야,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저거라 그래요. 범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버전들로 좀 풀어봅시다. 버전 1이었고요. 버전 2. 그 19랑 60 요 사이에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고 요 위로 요 아래로는 할인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표현을
60 이상이거나 19 이하이거나 했을 때 할인 대상을 주면 되는데 5호로 줄 수 있어요. 5호로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라고 해서 요 상황일 때는 할인 대상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완벽하게 나오나요? 그쵸? 지금 체크한 게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했어요. 이게 여기 이거나 여기 이거나 이니까 체크가 이렇게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쭉 뻗어 나가죠. 부등호가 이것도 아래로 쭉 뻗어 나가고 그러면 사이는 그 외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 외. else로 하시면 돼요. else 해가지고 이거는 할인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석 처리했을 때 현재 59는 할인 대상이 아니고요. 60은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버전으로 풀 수도 있어요. else를 쓴 거니까 어쨌든 확실히 다른 버전인 거죠. 에리프부터 써볼걸. 저는 반대로 또 이제 19세보다 크거나 크고 60보다 작을 때 이때 그 할인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이거 에리프로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써보고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럴 때는 힌트에서 할인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버전 1에서 에리프만 붙였는데 요거 가능한 건지 한번 따져봐야죠. 따져볼 때는 이 중에서 하나만 실행되면은 이제 괜찮은 건지 보면 되겠죠? 하나만 실행돼도 오케이인가요? 이걸 한번 이제 물어보시면 되죠. 이 중에서 하나만 실행되면 오케이인가 봤더니 오케이네요.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때는 에리프를 쓰면 되죠. 에리프의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참을 만났을 때 전체 세트가 종료가 되면 되죠. 그러면은 버전 3가 버전 1보다 버전 1은 if만 쓴 거고 버전 3는 elif까지 썼으니까 얘가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elif는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여기 또 조건이 이만큼 이렇게 쓰냐 안 쓰냐 그 차이로 효율적이 된 겁니다. 안 쓰면은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엘if와 else는 조건이 다른 겁니다. elif와 else도 사실 그 참을 만났을 때 실행이 전부 다 종료되는 건 동일합니다. elif에는 네, 조건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else에는 조건을 넣어주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elif는 내가 또 하나의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걸어줘야 돼요. 이거 머스트예요. 문법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else는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던 if의 조건 이런 거나 그 자기랑 세트의 그 위에 있던 조건들 그 외의 조건으로 알아서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런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그 외로 할란다.
그 외에도 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lif는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if는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else는 막 else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el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else는 한 번만 딱 쓰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마지막에 쓰이는 거고요.